네, 오늘은 등기법 첫 시간. 사실 등기법은 좀 만만치는 않아요. 정말 만만치는 않은데. 자, 우리 등기 첫 시간을 통해서 등기의 효력, 유효 요건, 등기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우리 2장에서 등기소의 등기관, 그치, 특히 등기부, 장부에 대해서 좀 기억하셔야 되고, 장부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 형식과 관련돼서 특히 집합건물 등기부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등기적 적격에 관한 문제, 요거 보았죠. 자, 요거 오늘 했던 내용은 몇 가지의 지문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해서요. 자, 구분건물 등기부가 나옵니다. 자, 구분건물 등기에 있어서요. 자,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자, 등기를 할 때요.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자, 대지권 등기는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은 건물 등기부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토지에 대한 갖는 권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그것도 건물이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표제부에 한다고 했어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그 전유 부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을 표시한다고 했어요. 대지권의 표시라는 것은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이게 좀 바꿔서 이렇게 말을 조금씩 좀 애매하게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하면은요. 자, 그러면은 대지권 등기를 했어요. 등기관이. 등기관이 했으면은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토지 등기부를 열어가지고 이 권리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지권이 되었다라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고 했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일단 직권으로 하죠. 직권으로. 직권으로 하면서요.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대지권이면 소유권 옆에다가 대지권이라고 쓰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옆에 대지권이라고 쓰겠죠. 갑구나 을구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은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권리 옆에다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 즉 갑구나 을구 한다.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상나, 갑구나 을구 한다. 정반대라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게 좀 힘들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관련 또 나왔으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 한번 등기를 한번 떼보세요. 떼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대체 대지권이 얼마를 가지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토지에 대한 대지권.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게 된다는 하게 되면요. 대지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권을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어떻습니까? 토지 등기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물 등기부만 떼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011호에 살고 있다. 그럼 1011호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 종류와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몇 필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나와요. 우리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대지권을 우리 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만 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쪽에 대지를 한 필지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이제 등기의 순위죠. 그러니까 권리의 순위와 관련돼서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게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이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구일 때만 순위번호예요. 그러니까 갑구와 을구. 이럴 때는 접수번호고,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권리하고 건물 등기 기록에 있는 권리가 또 충돌이 이루어져요. 이때도 접수번호죠. 그러니까 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접수번호이다. 그러니까 같은 구라는 말이 있을 때만 순위번호고요. 같은 구라는 말이 없으면요. 무조건 접수번호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상란에만 기록하겠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기록하겠죠. 표제부는 권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등기 효력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등기 효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등기 추정력은요. 제3자와 다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직전 소유자, 전 등기 명인과 다툼이 있을 때도 추정력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갑액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 제3자 병하고 을하고요. 서로 소유자라고 다툼이 생겼을 때 추정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갑하고 을하고요. 서로 소유권자라고 다툼이 생겼을 때도 추정력은 미친다는 거죠. 전 소유 명인과 다툼이 있을 때도 추정력을 미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했던요.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리는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등기 신청 적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명의로, 면명의로 등기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동이나 리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정 적격은 없지만, 이 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 이 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 그러면은 비법인 사단이 구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이 구성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이라는 사단을 형성하게 되면 이 동이나 리가 어떻습니까? 동이나 법이라는 사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동명의로, 리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동명의로, 대명의로, 그러니까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대표자가 와서 신청하겠죠. 이장, 동장이 와서 신청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동명의, 리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내용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